그래, 2학기 때는 저 잘 쳐보자. 할 수 있다. 현재야. 상민이는 점수 뭐 나왔더노? 등급 나왔더노? 나왔어. 몇 등급인데? 왜 3? 4? 몇 나왔는데? 4 나왔더노? 중간에 몇 등급인데? 50몇 점, 40몇 점. 이번에는? 이건 70. 아, 중간 너무 좋네. 그래, 2학기 때 땡기면 된다. 자, 옛 노래 감상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고 넘기지 말고 제발 꼭 쭉쭉쭉 다 읽어봐. 제발. 보자. 한국 서정문학의 전통 고대가요. 고대가요가 보니까 이번 2학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주 먼 옛날에 고대가요가 있어. 뭐 고무도화가라든지 뭐 진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안 배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라시대의 서정문학이 향가라는 거고, 고려시대에 오면서 고려가요가 되고, 경기체사는 잘 안 배워 우리가. 그리고 시조, 한시도 보니까 없는 것 같기는 하고, 시조가 보통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고려 말로 보는데 학교에서는 고려 말로 보기도 하고 고려 중엽으로 보기도 해. 근데 조선 시대로 잡아버리면 틀려 무조건. 그리고 조선 시대에 와서 이제 이 시조가 좀 활발하게 창작이 되고, 악장도 잘 안 배우고 가사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가보개혁 시작되면서 어떤 근대적인 시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현대 시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건데, 자, 왜 우리가 이거부터 하냐면 시대별로 좀 하려고 좀 잡아놨거든 내가. 자, 일단 신라 시대 노래가 향가인데 향찰이라는 표기법이 있어. 향찰이라는 표기법. 펜으로 적어. 사인펜 그거 안 해도 돼. 나중에 네 책에다가 하고 자꾸 적어. 향찰. 그래서 향가는 향찰로 지어진 노래다 이 뜻이거든. 향찰로 지어진 노래. 아, 녹화 좀. 향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얘들아. 향찰은 지금 표기법이라 돼 있는데 일종의 문자라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향가는 향찰로 기록이 된 노래야. 향찰이라는 건 그 당시에 신라 시대에는 우리 말이 없었잖아, 현재야, 그치? 그치? 대답을 해라. 3점 날아갔다잉. 우리 말이 없었잖아, 그치, 세윤아? 3점 날아갔다니까. 우리 말이 없었잖아, 현준아, 그치? 말은 있지. 우리 말이 없으면 그건 바디랭귀지 했나? 신라 시대 사람들은. 낚이지 마. 우리 말은 있었다잉. 저가 무조건 아낀다. 또 나중에 또 내가 말하는 거 다 적어 이제 2학기 때는 시시콜콜한 거 다 적어. 전화하는 거 다 적어. 무조건. 선생님이 향가를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다. 다 적어. 그래 일 잡지. 이는 잡아야죠. 근데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 아니야. 필요성이라든지. 그래서 유일하게 아는 게 이제 한자야, 그 당시에. 그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국어 어순대로 적는 거야. 국어 어순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적으면 집을 나가다 이렇게 적잖아. 근데 한자로 적으면 그냥 한자는 출가 이렇게만 적어. 그치? 그러니까 한자식으로 적는 게 아니고 한자를 빌려오긴 하지만 우리말에서 이 집,
을, 나가, 다까지 다 적는 거야. 한자를 빌려서 아무튼 한자를 빌려서. 그러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글자가 없어서 영어만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다 영어만 배우고 있어 지금. 영어는 다 좀 알아. 우리가 나름 유식한 애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적고 싶어. 바다에 갔는데 너무 예뻐 그래서 팻말을 하나 딱 멋지게 딱 적고 싶어. 여기다가 바다라는 말을 적고 싶어. 근데 글자가 없는데 영어밖에 우리는 적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래 적어. 나는 뭘 적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말 바다를 적고 싶은 거지. 우리말 바다를 글자로 적고 싶은 거지. 근데 아는 게 영어라는 글자밖에 없으니 바다라고 적는 거지. 뭐 외계어를 알았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겠지만, 그렇지? 우리는 영어밖에 모른다는 거야. 생각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옆에다가 팻말로 이렇게 적을 거야. 이 팻말을 만든 사람은 우리말 뭘 적고 싶은 거지? 바다를 적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말 바다를 적은 거야.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뭐라고 읽었겠어,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는다면 뭐라 읽어, 우리는 이걸? 바다. 이걸 또 뭐라 읽어? 바다라 읽겠지. 근데 영어라는 언어의 글자에 음만 가지고 와서 우리말 바다를 적은 거고, 뜻을 가지고 와서 우리말 바다를 적은 거지. 우리는 지금 음만 읽잖아. 우리는 한자든 영어든 다 음만 읽기 때문에 좀 헷갈려. 옛날 사람은 좀 달라, 개념 자체가. 옛날 사람들은 어떤 건 음을 빌려와서 음을 읽고, 어떤 건 뜻을 빌려와서 뜻을 읽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자 표기라 하는데, 다른 글자를 빌려와서 표기를 한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뜻을 빌려오면 훈차, 음을 빌려오면 음차, 뜻을 읽으면 훈독, 음을 읽으면 음독, 뭐 이런 식이야. 근데 보통 보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는 훈차고, 이번에 우리가 했잖아, 문법에서.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는 음차를 해.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집을 나가다 할 때 예를 들면 얘를 한자로 쭉 적었다고 친다면 얘랑 얘는 의미가 있으니까 훈차할 거고, 얘랑 얘는 음차를 해서 아마 적었을 거야. 현재 이해되나? 자, 지운다. 빨리빨리 적어 따라와. 옛날 사람들이 한밭을 적고 싶었을 거야. 한밭. 한은 크다는 뜻이야. 크다는 뜻.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 한이라고 읽었을 거야. 한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이야. 나는 한을 적고 싶어. 그러면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온 거지. 밭을 적고 싶어. 밭의 뜻을 가지고 온 거지,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한밭이라 읽었을 거야.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음만 읽게 돼, 현재. 그래서 우리는 대전이라 읽는 거야. 그래서 대전의 옛날 이름이 고유어가 한밭이야. 근데 그걸 한자로, 향찰로 쭉 적어 놓은 걸 지금 와서 음을 읽다 보니까 명칭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도시들의 명칭이 다 바뀌어버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음만 읽다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고유어를 쓰는 게 서울이야, 서울. 서울은 우리 고유어야. 그 나라의 중심지야. 그럼 우리나라에도 서울이 있고, 일본에도 서울이 있고, 미국에 서울이 있어. 대구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된다면, 수도가 된다면, 대구가 우리나라의 서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신라 시대가 향가라 그랬어. 고려 시대가 고려가요. 고려 말에 시조, 조선에서.
그럼 향가에서 소울이란 말이 나와. 그럼 경주인 거야. 고려시대에 소울이란 말이 나오면 저 평양 쪽인 거야. 시조에서 소울이란 말이 나오면 한양이야. 달라. 지역 자체가. 지금은 서울이 이제 경기도 쪽이니까 서울이라 하는 거고. 서울만 유일하게 고유어야. 나머지 것들은 이 향찰로 우리가 음을 읽으면 다 바뀌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보면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국어 어순대로 적었어. 문장 전체를 다 적을 수 있어. 국어 어순대로 한다면.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그러면 향가는 한자로 기록했다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향찰로 기록됐다 해야 돼. 기본적으로 한자를 알려면 지배층이 많겠나, 피지배층이 많겠나? 지배층이 많겠지.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지배층들이 많이 써. 거의 승려하랑이야. 여성은 잘, 뭐 있긴 한데 잘 없어. 지배층들이야, 지배층. 자, 신라 시대 향가가 지배층이야. 고려가요, 고려시대에 오면서 고려가요는 평민이 많이 써. 그러면 다시 시조는 지배층이 만들어. 다시 소설, 피지배층들이 만들어. 이렇게 바뀌어. 계속 문학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바뀌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야 돼. 이제부터는 조금씩.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를 배울 거야. 근데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한자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음과 뜻을 구분해서 빌리고 우리 어순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체적인 외래 문화 수용이라고 평가를 받아. 있는 그대로 평가한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 게 아니야. 그냥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걸로 바꿔서 수용을 했어.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성, 주체적인 특성들이 드러나지. 그리고 문학의 창조적 수용 자세 같은 것들도 있어. 향가는 구체 개념이거든. 향가는 구가 중심이야. 그래서 4구, 8구, 10구. 맨 처음 만들어진 게 인마야. 이렇게. 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너무 짧아, 얘들아. 향가는 노래거든, 노래. 노래를 얘들아,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는데 넉 줄 부르면 끝나. 아이씨, 또 다음 차례까지 또 기다려야 돼. 짱나. 그 친구들끼리 모였겠지. 야, 우리 노래를 좀 길게 만들어 볼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현재야? 2배로 늘려자, 이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8구체를 만들었을 거야. 근데 뭔가 아쉬워, 얘들아. 8구체를 만들긴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워. 그 다시 모여봐 했어. 그래서 4를 덧붙이자 그랬을 거야. 근데 그래 되면 너무 길어. 맨 처음 4였기 때문에 거기다 4를 2배로 만들었는데 3배까지 만들면 너무 길어져 버려. 그래서 4의 반이 얼마야? 2지. 그래서 2를 더 붙인 거야. 그러면 세훈아, 내용적으로 봤을 때 19체를 몇 부분으로 나뉘겠어? 어떻게 나뉘겠어? 4, 4, 2로 나누겠지. 100% 그런 건 아니고 뭐 5, 3, 2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4, 4, 2라 생각하면 돼.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19체니까 19체가 가장 정제되고 발달된 거라 생각하면 돼. 가장 정제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 19체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19체는 4, 4, 2, 보통 이제 기, 서, 결 이라 하고 3단 구성이야. 우리 1학기 때 시조 했나?
시조 안 했지 우리. 중학교 때 했지. 시조가 형식이 어떻게 나뉘지? 몇 장이지 시조가? 몇 줄이지 보통? 석줄이지 석줄. 그래 3장이라 하잖아 우리가. 기억나나? 3장이 뭐 있노? 초장, 중장, 종장 이래 있단 말이야. 아까 우리 설명할 때 향가, 고려가요, 시조. 너희가 양반이야. 사대부야. 신흥 사대부들이야. 고려 말에 이제 세력을 잡고 싶어. 그럼 문학이 새롭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너는 바로 직전에 평민이 했던 고려가요를 따를래? 지배층이 했던 향가를 따를래? 너희가 만약에 신흥 사대부라면. 당연히 향가겠지. 그래서 식구치 향가의 요 세 부분이 시조의 3장이 된 거야. 초장, 중장, 종장이 된 거야. 빨리빨리 앉아. 빨리 앉아. 괜찮아. 오늘 첫날이라. 미래인 제망매가 있네. 엄마야. 이야. 미래인 제망매가 하고 있어. 그리고 식구치 한가의 마지막 이행, 임마. 임마가 낙구야. 항상 감탄사가 있어. 그래서 시상을 마무리해. 그래서 우리가 식구치 한가는 3단 구성이고 마지막 이행,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시상을 집약시켜. 확 묶어버릴 거야. 확. 시조 역시도 3장 구성으로 시상이 집약되고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 감탄사가 와도 무조건 3음절짜리 감탄사가 와. 감탄사가 아니라도 무조건 3음절이고 뭔가 거기에 뭔가를 딱 정해놨어. 그래서 향가의 어떤 형식을 시조가 이어서 한 게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해 우리는. 임금과 신하의 도리. 자, 누군가 죽었어. 추모를 해. 이 망이 죽음이야. 제사 지내는 거고.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 그래서 이제 제망매 같은 게 좀 추모해.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이야기야. 연모, 뭐 사랑.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승려가 많이 썼기 때문에 보통 불교적인 게 좀 많아. 그리고 주술성을 띠는 것들도 좀 있어. 뭐 주문 외우는 거,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신이나 무당 같은 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주술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많아. 자, 이렇게 하면 향가에 대한 개념과 특징은 대충 우리가 됐고, 자, 제망매가는 교과서 10페이지.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야. 누이라고 해서 누나를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누나 아니야. 여동생이야, 여동생. 누군가 자기 핏줄이 죽은 것도 슬플 건데 거기다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동생이 죽은 오빠의 마음. 여동생 있나 현재는? 태윤이는? 현준이 너, 성민이 오빠 있나? 이 감정을 잘 모르겠네. 요즘에. 자, 아무튼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껴봐야 돼. 더 슬플 거야 아무튼. 자, 19체고요. 추모하고 있고 애상 슬퍼. 불교적이고. 이 월명사라는 분이 승려야. 승려 이름 같지. 자,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뭔가 다시 만나고 싶겠지. 당연히. 불교의 윤회사상을 봐야 돼. 윤회사상 모르는 사람 있나? 윤회사상은 설명할 좀 긴데 그냥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에 가는 거고 진짜. 근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계속 떠도는 거야. 막 영혼이 떠돌아.
놀다가 또 태어날 거야. 그러다가 또 죽어. 그럼 또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생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생이 있고 나중에 죽었을 때 또 태어난 내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 거야. 이 빙글빙글 돌아. 이 수레바퀴라는 거거든. 윤회라는 거. 수레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돌아.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거. 뭐 내가 여기서 죽었어. 그럼 뭐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바로 딱 태어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 어디에 어떤 사람으로 혹은 어떤 생명체로 뭐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로 태어날지도 몰라. 아무튼 뭔가로 다시 태어나.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시 태어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연을 맺고 내가 전세계 만났던 사람이 또 뭐 몇만 년 후에 다시 만나서 인연을 맺고 뭐 이런 거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윤회라는 건 아무튼 그러니까 죽어서 계속 도는 거야. 인간이라는 거. 몇 억겁의 세계를 이제 시간적 의미를. 자, 그럼 아무튼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했어. 왜냐하면 이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다시 만나고 싶다 했다는 건 뭔가 윤회를 믿는다는 얘기겠지, 그지? 굉장히 비유와 상징이 많고 식구창가의 정제된 형식 및 서정성이 드러나. 자, 가보자. 복잡하게 돼 있지. 이쪽에 써 있는 게 향찰이고, 이게 향찰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읽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음만 읽으니까. 여기에 한글로 돼 있는, 요 한글로 돼 있는 게 아마 옛날 사람들은 이 향찰을 이렇게 읽었지 않겠느냐라고 김한진이라는 분이 해독을 한 거고.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의 글자들이 옛날 우리 신라시대 조상들이 음을 빌렸는지 뜻을 빌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향찰에 대한 해독이 교수들마다 뭐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 우리는 배우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마다 뭐 참고서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우리는 지금 요즘에는 김한진이라는 분의 이 해독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생사로은 음만 읽지만 이가 길로자거든. 스물은자고. 옛날 사람들은 길이라 읽고 은이라 읽었다는 거지. 그럼 길로 읽었다는 건 상민아 뭘 읽은 거야? 뜻을 읽은 거지. 훈독을 했다는 거지. 은은 음독을 했다는 거지. 음차했다는 거지. 그럼 길은 실질 형태소고 은은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니까 실질 형태소 같은 것들은 훈차하고 형식은 음차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글자라도 작품에 따라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똑같은 글자라도 어떤 경우에는 음을 읽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뜻을 읽는 경우도 있겠지. 그걸 잘 기억을 해놔야 돼. 한 번씩 물어. 뭐 이렇게 체크해놓고 뭐 해놓고 1번, 2번 해놓고 1번은 뭐 뭘 읽는다, 뭘 빌려왔다, 2번은 뭘 빌려왔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100% 음을 다 할 필요는 없고 해석이랑 맞춰보면 될 거야. 됐지? 우리 나영이는 이거 끝나고 내가 이거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거든, 나영아. 앞부분 빠진 거 좀 듣고 가면 돼. 자, 제망매가라는 작품이고 우리가 자, 한번 보자. 우리 1등급 한번 읽어보자. 1등급 한번 읽어보시죠. 자, 사람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 방향들, 길들, 뭐 이게 길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선택들, 하나님의 어떤 운명 같은 것들 다 적어라. 이거 말하는 건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집에 맨날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늘 왠지 왼쪽으로 가볼까 하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아니면 오늘 왼쪽으로 가볼까 하다가 오른쪽으로 간 사람 다 죽을 수도 있어. 내 혼자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 그지? 어떤 선택이라는 게. 요 버스 말고 다음 버스를 탈까? 했는데 그게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모든 순간의 선택들이 삶과 죽음 속에 있지 않나, 사실은. 우리 인생을 보면 무서워, 사실. 오늘 학원 빠질까 해서 집에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있잖아. 이 버스를 탈까, 저 버스를 탈까,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여기에 앉을까, 서 있을까 하는 모든 것들. 사람이 살고 죽는 어떤 선택들, 갈림길들은 이승에 있지, 여기에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저승에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치? 저승에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빨간 펜으로 필기해놔. 나중에는 책에는. 거기 빨간 펜으로 너거 책 아니잖아. 사라고 이 새끼야. 올 때마다 펜을 빌리면 어떡하냐. 사용료 내라. 그러니 우리는 머뭇거려. 이 머뭇거려 잘 봐. 두렵다는 얘기야. 항상 두려워해. 우리들은. 항상 삶과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어.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두려워해. 자, 큰 따옴표 해보자.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가시리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읽어보자. 누이가 뭐 아팠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오빠 나 먼저 갈게, 잘 있어 라는 말도 못하고 가버렸어. 아유, 간다는 말도 못하고 내가 죽는 것도 못 보고 넌 어떻게 그렇게 가버리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지, 그지? 뭐 한탄 이런 거잖아, 그지? 아이고, 넌 어떻게 그렇게 가버리냐. 누이의 죽음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펐을 거야. 하자는 가보자 해서 빨리 와. 그냥 오면 돼. 빨리. 자, 잎은 누이야. 잎은 누이야. 근데 떨어졌다 했으니까 죽었다는 얘기고, 잎은 누이를 비유하는 건데 떨어졌다 했으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바람이 잎을 떨어뜨렸어. 바람이 잎을 떨어뜨렸어. 그러니 바람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승사자나 뭐 이같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 뭐 어떤 절대자 같은 뭐 그런 걸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자연의 섭리라든지 아무튼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근데 지금 바람이 불면 안 돼. 지금 바람이 불면 안 돼. 좀 빨리 불었어, 이 바람이. 이른 바람, 좀 빨리 불었어. 빨간 펜으로 해야 돼. 그 형광 펜으로 필기는 못해. 아따 씨. 요 둘이 요거 한개 사. 그 얼마 한다. 밑에 일서 1층에 문구사. 민준아. 그러니 아마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지 않겠느냐 하는 거야, 우리가. 요절이라 하거든, 우리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것 같아. 누이가 갑작스럽게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죽었고, 거기다가 누이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었어. 하자의 슬픔은 더 극대화가 될 거야, 아마. 하자랑 누이는 같은 하나의 같은 나뭇가지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혈육관계라는 얘기겠지, 그지? 혈육관계라는 얘기겠지. 자, 제일 중요한 건 온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뭐 집에 키우던 개가 죽든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친구가 돌아가든 죽든 뭐 누군가 죽었을 때 우리가 제일 슬픈 이유가 뭐겠노? 슬픈 이유가 뭐고? 나영아, 왜 슬프노? 뭐 못 보니까. 못 본다는 건 뭐고? 간 곳을 모른다는 거지. 어디 가든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알기만 알면 덜 슬프지 않겠나? 그치? 거기서 잘 지내겠지. 이런 것처럼 뭐 외국에 뭐 간 것처럼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 간 것처럼 뭐 당장은 못 보지만 언젠가 볼 수 있다는 희망도 있을 거고. 근데 간 곳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죽으면 막 빌잖아.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빌잖아. 근데 알 수가 없어. 갔는지 못 갔는지. 그게 제일 허무할 거야. 제일 허무해. 이 모든 통틀어서 이 제명매가 전체에서 가장 슬픈 건 삶의 무상감, 가는 곳을 모르는 그 안타까움, 하자의 슬픔일 거야. 자, 마지막에 낙구라 했지, 우리가. 이 마지막 2구를 낙구라 했지. 감탄사 나왔지. 집약시킨다 했지, 아까. 전환시키면서 집약을 시킬 거야. 전환시키면서 집약을 시키는데, 하면 터져.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들어, 현주야. 생각해보니까, 미타찰에 가면, 이 극락세계야. 불교의 극락세계. 교회에서 말하는 천당 같은 개념이야. 만날 수가 있대. 누이를 만날 수가 있는 나래. 이 나랑 다르지 지금. 이렇게 또 같은 게 아니지, 그지? 위에는 누이고 얘는 하자지. 자, 문제를 내보자. 미타찰에 가면 누이를 만나겠네라는 이 믿음. 내 전제는 뭐야, 현준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전제. 미타찰에 가면 누이를 만나겠네. 맞다. 미타찰에 가면 누이를 만나겠네. 라는 믿음의 전제, 상민아.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고. 그런 윤회사상을 믿는 전제. 뭐겠노? 그러니까 불교인데, 불교에서 윤회사상에서 미타찰에 가면 누이를 만날 수 있겠네? 만날 수 있겠다. 라고 믿는 그 밑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고. 어때야 되냐고. 민준아. 한번 했어. 그러니까 종교인데,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윤회사상을 믿는 어떤 월명사라는 이 사람이, 미타찰에 가면 누이를 만날 수 있겠네? 라고 믿으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고, 태훈아. 자,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윤회사상을 믿는 월명사가, 내가 죽어서 미타찰에 가면 누이를 만나겠네? 라는 믿음의 전제는, 민준아, 누이가 미타찰에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제일 전제지. 내가 죽든 뭐 어떻든 윤회를 믿든 뭐 아무튼 이 시간에 학원 가면 쌤을 만날 수 있겠네. 전제가 뭐야? 쌤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이 전체에서 하자가 제일 슬픔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 했어? 가는 곳을 모른다 했잖아. 어디 있는지 모른다 했잖아. 근데 미타찰에 가면 만나겠네. 그 말은 누이가 미타찰에 있겠네. 그럼 슬퍼할 이유가 없지. 슬퍼할 이유가 없지, 더 이상. 그러니 이 부분에서 전환이 되면서 종교적으로 극복을 해버리는 거야. 단순히 만날 수 있네로 극복을 하는 게 아니야. 이 가는 곳을 몰랐다는 이게 여기서 해결돼 버려. 미타찰은 극락세계인데 얘들아, 학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시험도 없고 오 대박. 가볼래 상민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에 누이가 있으니 슬퍼할 이유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나는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나도 미타찰에 갈 수 있는 날만 기다리면 되지. 슬퍼할 이유가 1도 없네. 펜 들고! 슬퍼할 이유가 1도 없어. 그러면서 극복을 하는 거지, 이제.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넘겨보면요. 제망매가 나타나 있는 19지 한가의 어떤 특징들 100% 나옵니다, 여러분. 무조건. 1에서 4는 개인, 5에서 8은 보편적인 어떤, 마지막은 시상의 집약, 전환, 감탄사 아, 집약, 전환, 시조 종장의 첫음보, 시조 종장의 첫음보, 시조가 몇 음보고 상민아 입재진다. 시조가 몇 음보고.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전문학을 배우면서 계속 할 게 이제 음보거든. 김소월 할 때 내가 다시 하고 시조할 때 다시 할 건데 호흡의 단위가 이제 음보인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어 무조건 2학기 때 100% 이걸 물을 거야. 이 작품은 뭐 몇 음보입니다 물을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야. 자, 둘 중에 하나는 양반이야. 둘 중에 하나는 양반이야. 하나는 평민이고. 네가 양반이면 적은 수 할래 높은 수 할래? 무조건 높은 수 하지. 무조건. 향가는 누가 만들었다고? 지배층이. 근데 향가는 음보가 없어. 고려가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 누가 만들었다고? 평민이 만들었어. 몇 음보겠어? 3음보겠지. 그 다음이 시조. 지배층이 만들었다고. 몇 음보겠어? 4음보겠지. 무조건. 민요. 평민이 만들었단 말이야. 민요. 평민이 만들었단 말이야. 몇 음보겠어? 3음보겠지.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고려가요, 뭐 민요, 뭐 가사, 뭐 시조 막 배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딱 정리만 시켜놔야 돼. 근데 두 개가 제일 헷갈려. 고3들도 아직까지 헛소리 막 해. 야, 시조가 몇 음보야? 3음보인가요? 헷갈리면 안 돼. 어떤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는데 김소월 작품이야. 우리가 김소월 작품을 한 두세 개 배울 건데 이 작품에는 민요적 율격이 드러난다. 그래. 그럼 너는 민요적 율격이 있나? 이래 보면 안 되겠지. 민요적 율격은 3음보니까 이 시가 3음보냐? 이래 봐야 되겠지. 이 시는 3음보의 율격이 있다 하면 민요적이라는 얘기네. 전통적 율격을 따르고 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고 온 건 민요가 전통이 오래됐겠어? 시조가 오래됐겠어? 민요겠지. 아주 옛날부터 민요는 불렸으니까. 시조는 고려 말이잖아, 당연히. 전통적 율격이 쓰였네? 하면 민요. 민요네? 하면 3음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잖아. 됐죠? 시적 화제의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와의 여러 가지 비유적 의미들 있고 다 반하고 송민곡은 좀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서 못해요. 우리는 못 따라와요. 너희는